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혜야, 너는 하나인데 마음은 두 개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길에 들어 가는 길에 사그라든다. 반짝이는 너를 두고 따스하다, 정열적이다, 칭찬하다. 오는 길에 불타는 듯 고통스럽다고 한다. 분명 너는 바로 거기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도 너는 분명 변함없을 텐데 변해지는 마음에 가끔은 미안함이 묻는다. 그래도 오늘 밝게 웃는 내가 정말 고맙다.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보게 됐어. 스쳐 지나갔지만 까만 너의 눈 속에 널 바라보는 내 모습이 있어. And I'll be seeing you. 또 보게 될 거야. 내게 주문을 걸었으니 그렇게 널 만날 거야. 찾게 될 거야. 너는 마법에 꽂힌 거야. 그렇게 날 찾을 거야. 매일 너의 꿈속에 나를 보게 될 거야. 놀라지는 마라. 우연이 아니야. 한순간이었지만 너의 마음 가득히 까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있어. And I'll be seeing you. 보게 될 거야. 내게 주문을 걸었으니 그렇게 널 만날 거야. 찾게 될 거야. 너는 마법에 꽂힌 거야. 그렇게 날 찾을 거야. I'll be seeing you. 널 찾게 될 거야. 너는 마법에 꽂힌 거야. 그렇게 날 찾을 거야.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 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근데 참 그래도 그 동지가 어제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막 아주 한파가 오진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언제 한파가 올까봐 걱정이 좀 많이 되고 그럽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 한파가 올까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동지가 그 예전부터 그
중요하게 여겨온 절기라고 합니다.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단순히 날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 바뀌는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요 예전에부터 지금 보면은 이 동지가 겨울동 이를지라고 해서 겨울이 그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추워진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 가장 추운 그 가장 음기가 센 날이다. 그래서 네. 뭐 가장 저기 뭐냐 뭐 음기가 세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양기가 세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음기가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지금 어쨌든 동지가 된데 그러니까 우리가 12시가 해가 가장 높게 뜨거든요. 원래 예, 예. 자연적으로. 근데 2시가 제일 더워요. 온도는. 예, 그런 그렇죠. 것처럼 제일 추웠을 때보다 한 2달 정도 뒤나 한두 달 정도 뒤가 제일 춥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지 섣달 그러는데 아마 다음 달 1월 달 음력 1월 막 이럴 때가 가장 춥고 또 이제 입춘 2월 4일이 입춘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오면 또 이제 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애기 동지였잖아요. 그래서 애기 동지에는 팥죽이 아니라 팥떡을 해서 드시는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군을 쪽는다 해서 이렇게 팥죽을 이렇게 집 주위에다 좀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뿌리지 마셔야 되는데. 그쵸. 뿌리신 애기- 분들 예전부터 이제 해왔던 풍속인데 올해는 그래도 애기 동지라 팥떡을 좀 해서 드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뭐가는 뭐 동지라고 하니까 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애기 동지라는 걸 이제 듣게 되니까 애기 동지에는 팥죽을 안 먹으면 자기네는 붕어빵을 먹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니면은 붕어 싸만코라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 창의력이, 생각을 네. 하면서 그렇죠. 팥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제 먹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계천하고 광화문 광장을 갔었는데요. 그 황금 잉어를 이렇게 서울시 비초롱 축제에서 청계천에다가 이렇게 많은 조형물을 만들어 왔는데 그 잉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잉어빵을 추첨해서 하나씩 주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뽑질 못해가지고 잉어빵을 못 받았는데 그 동지 때 그 잉어가 그 팥이 들어있는 그 잉어빵이라도 좀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참 우리가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정말 날씨가 추웠고 난방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길은 엄청 어두웠잖아요. 그렇죠. 해도 들지도 않고 뭐 해도 짧은데 그 다음에 그 전등도 하나도 없으니까 길거리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 동지 때는 밤이 점점 더 길어졌으니 잠은 안 오고 할 일은 없는데 너무 세상은 어둡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 앉아서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막 옛날에 시들을 보면 뭐 그 동지섣달 뭐 이렇게 꽃 본 듯이 날 좀 봐달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 네, 들어본 네. 것 같습니다. 그거를 들어보면 얼마나 동지섣달에 그 적막하고 그다음에 막 어두운 곳에서 꽃을 봤을 때 그건 얼마나 반가울까. 그렇죠. 얼마나 그게 반가웠으면 그렇게 노래까지 그렇게 나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봄에 만나는 꽃들은 지천에 깔린 꽃들 아닙니까? 네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너무 그때도 행복하긴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적막한 곳에서 하나 딱 그것도 오로지 하나 딱 펴 있는 게 얼마나 반가웠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 가사가 그 재밌기도 하지만 좀 씁쓸하네요. 정말 그 동지섣달에 꽃 보듯이 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러니까는 참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노래 가사를 참 잘 지어요. 그쵸. 네, 정말 거기에 다 함축돼 있잖아요. 네, 내용이. 무슨 의미가. 네, 네네. 내용이 너무 막 깊게 함축돼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겨울이 되면 이제 뭐 너무 추운데 지금 완전히 막 큰 한파가 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쌀쌀해가지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줘야 되는 때거든요. 네. 근데 이 날씨들에서 감기도 잘 걸리고 걸렸다 또 떨어졌다 걸렸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참 집안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 가습기를 좀 틀어야지 되는 상태인데요. 그 예, 예. 가습기들을 많이 틀잖아요. 근데 가습기가 찬 공기가 올라와서 그게 또 이제 좀 별로 몸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내가 몸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틀어놔야지 잠자면서 이제 너는 그래도 좋은 그러니까 촉촉한 공기를 마셔라 하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머리맡에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찬 거가 별로 몸에 안 좋은데 그 환자가 자고 있는데 코 옆에 머리맡에다가 그 차가운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좀 멀리 놓고 틀어놔야 되고 그 찬 기운도 습도 별로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습한 곳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몸살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환자 옆에 환자님이 누워 있을 경우에는 습이 많아요.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습기를 틀어가지고선 하는 거는 폐에는 되게 좋고 기관지에는 좋지만 별로 전체적인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은 동짓날 그 어떤 거 해 드셨어요? 저희는 동짓날 팥죽을 좀 이렇게 동생이 가져다줘서 이제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저는 팥죽에 새알심이 있을 줄 알았더니 쌀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그거 얻어 먹었는데요. 그 안에 새알심 들어있어요. 못 찾으셨구나.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새알도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먹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도 그게 이제 막 팥죽 먹지 말자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팥보다는 새알이나 밥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먹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먹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맛도 있더라고요. 맛있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는 우리가 이제 놀이도 많이 하는데 등불 가지고 이렇게 불 가지고 하는 놀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벌레 잡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불놀이. 네, 그런 지불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논이나 밭에 밭하고 집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불도 많이 하고 불도 지른다 그러나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집을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집에 벌레들이 막 들어와서 겨우 그건 좀 이따가 하는 것 같은데 봄에 하는 것 같고 동짓날에는 민속놀이로 다른 서당 아이들과 등불을 가지고 싸움놀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등싸움 또는 초롱쌈이라고 하는데 동지가 24절기에 하나로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가장 추울 때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가지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놀이 뭐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했던 거는 제기차기, 딱지치기 막 그런 걸 가장 많이 했다고 하네요. 전통놀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선생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풍등놀이였는데 그 서당 생도들이 등불을 들고 이웃 서당과 싸우고 놀았던 게 풍등놀이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놀이가 참 많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이니까 항상 연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기차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하면서 동짓날에 좀 즐겁게 보내려고 많이 했던 때입니다. 네. 그리고 동지 부적이 있는 거 아신가요? 부적이요? 네네. 뭐라고 쓰나요? 뱀사자를 벽에다가 그 기둥에 거꾸로 붙여 잡기를 막았다는 풍속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풍속이네요. 그리고 동지책력이라고 해서요. 동짓날에 새 달력을 나누어 주던 풍습이 있었답니다. 연말연시 달력 선물하듯이 우리나라는 동짓날에 새 달력을 나누어 가졌던 그런 옛날에 풍속도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게 많았네요. 네, 강강술래도 또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추석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민속놀이는 거의 같이 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놀았던
했던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저희 나라는 원래 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자주 모여서 재밌게 풍악을 올리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재밌는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에 살면서 딱 갈 곳이 없잖아요. 특히 네네. 연말에 특히 종짓날에 그래서 전 어제 강화문 광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강화문 광장에서 하는 그 행사를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 구경을 갔었었는데 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그 강화문 광장에 있는 트리를 보고 산타 마을 그 마켓 하는 걸 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있구나. 그것도 추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지를 또 우리가 작은 설이라고 이렇게 예, 예, 예. 불러준대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아지는데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새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지 때는 이렇게 속담이 좀 많이 있는데 동지가 지나면 푸성기도 새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는 새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온 세상이 새해를 맞을 준비에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인데 22일일 때도 있고 23일일 때도 있대요. 네네. 그래서 동지 때 개딸기라는 말이 있는데 딸기 중에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걸 개딸기라고 그러거든요. 개참외라고 그러고 개똥참외라고 하는 얘기 것도 들어봤어요. 참외 중에서 그러니까는 밭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뜬금없이 하나 자라는 거. 그런 거를 개똥참외라고 하고 개딸기라고 하고 이제 얘 왜 여기서 여기 있지 이렇게 하는 거를 개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재밌네요. 피었다고 그래서인데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말이래요. 동지 때 개딸기, 그러니까 딸기가 절대 열리지 않는데 어딘가에 열려 있는 거, 절대 열리지 않잖아요. 이게 그쵸. 춥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를 비유하는 말로 과거 겨울철에는 딸기 구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동지 때 개딸기지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꼽은 작아도 동지 팥죽은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얼핏 보기에 사람이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하는 일에 녹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하는 일은 잘한다. 이런 겉보기에는 뭐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일은 참 잘한다라는 의미로 참 뜻이 특이해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동지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진다. 노루꼬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지가 지나서 열흘이 지나면 해가 조금씩 길어진다는 말로 꼬리만큼씩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조금씩 아주 길어지는군요. 근데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사실 좀 많이 길어지는 느낌 전 들더라고요. 동지만 지나면 네. 날이 참 아직도 밝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새알 수제비 뜬 동지 팥죽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음식이나 일이 잘 갖추어진 상태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새알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 들어가 있는 동지 팥죽 얘기하는 거고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해서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팥죽에 나이만큼의 새알을 넣는데요. 5살은 5개, 70살은 어떻게 먹냐 이거지.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먹을 만큼 그동안 먹었던 거를 70개 정도 되겠지 않을까 싶네요. 10개씩 최대 10개 먹으면 될 것 같은 느낌. 더 먹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김자연의 미량아리랑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등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경남 누명스 찾아가니 아랑에 해화가 전해 있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건나의 숲은 의의한데 아랑에 서른 넋이 날쁘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남천당 굽이 쳐서 영남도를 간다고 벽공에 걸린다는 아랑각을 외치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성림 속에 오른 새 차량도 하다 아랑에 헌헌을 내서러우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미랑 아리랑의 그 가사 내용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나 좀 봐달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서로가 이제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좋아했었으면은 이제 지켜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좋았다가 내가 기분 나빠지면은 그냥 짜증도 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짜증도 잘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시를 해야지 이 사람을 무시해야지 내가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 한 모임에서 한 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많이는 못 봤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그거는 당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쁘다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하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 그걸 알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재를 하느라고 저는 혼자 애썼죠. 이렇게 저분이 굉장히 속이 상해하시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일부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뭔가 소음을 노이즈 요법이라는 자꾸 시끄러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좀 더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상처가 컸겠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그냥 속상해하는 게 딱 느껴져요. 하지만 웃으면서 넘겨요.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당하는 입장인 사람도 가끔씩 다른 사람한테 장난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똑같은 말 계속 들으니까. 근데 너무나도 심하게 이쪽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좀 부족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자기가 좀 더 이렇게 기반이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가끔 있어서, 참 이제 우리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하게 돼도 네.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 집안에서의 기선제압을 하려고 계속 강하게 일을 시켜 먹는다거나 뭐 말을 함부로 해서 기분 나쁘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얻는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명히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지만 집안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불구하고 뭐 그 돈을 안 벌어오는 사람 무시한다든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남자가 돈을 안 벌어오면 진짜 그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애를 키우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못하면은 시어머니부터 와서 잡는 거예요. 계속 일을 시킨대요. 청소며 뭐며 계속 이제 집안일을 부르는 거예요. 시댁 일을 하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바쁜데 뭐 하려고 하냐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집안 청소가 안 돼 있어도 말도 안 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찾아와서 너는 왜 이렇게 다 하냐 뭐 어쩌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트러블을 만드는데, 그래서 참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꾸준히 꾸준히 돈 벌어라. 조금씩이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라 나가서. 그래야지 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좋아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속상한 게, 그런다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대접을 그렇죠. 받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뭐 돈을 많이 뭐 상속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희생만 하고 사는 거를 막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은근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돈을 안 벌면 뭘 해라라고 자꾸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참 되게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뭐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돈을 되게 잘 버는 사람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 남편도 굉장히 그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노는 거를 못 봐요. 몇 시 이전에 약국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병원이면 병원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딘가로 이렇게 전근을 간다든지 해서 잠깐 안 하게 되잖아요, 일을. 그러면 뭐라도 가서 벌어오게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안 벌고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집안에서 너는 놀고 있으면 놀고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분은 정말 놀았대요. 남편인데 직업을 못 가져서 이제 좋은 학벌이고 네. 우리나라 최고 학벌이에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네. 놀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인이 매일같이 응원을 했대요. 용돈을 주면서 오늘 저 열심히 잘해 그러면서 용돈을 주면서 이제 칭찬하고 나갔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그 부인의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대요. 고맙대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못 해주는 걸까? 그렇죠. 그분의 얘기를 듣고 되게 따뜻하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는 서로 간에, 다른 집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까? 서로 간에 아끼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텐데 불구하고
왜 저렇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런 일이 없었나요? 아,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니, 주변 회사 제 병원에 근무할 때 사람들. 네. 그때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이제 다른 데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왔었었는데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주임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일을 잘 못하신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알게끔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옆에서 보는 저도 좀 민망했었고 또 겪는 선생님도 되게 속상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무할 때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 병원이 이제 그 주임님은 퇴사를 하고 다른 병원에 가셨고 또 그 선생님은 이제 저는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그만두긴 했었는데 그 일을 못 한다고 했던 선생님이 가장 오래 남아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너무 잘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못 한다고 지적질을 했던 선생님보다도 오래 남아서 근무를 했던 선생님이 이제 그분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편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어떻게 중재를 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성인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말을 하지?를 못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알게 그렇죠. 되고. 바로 알죠. 네네네.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죠. 그걸 대거리를 못하지만 정말 잘 알죠. 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그 병원에서 일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하고 이제 계속 다독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개인이 많은 가족들이 다 자기 각자의 삶이 있는 거고 또 타고난 태생도 다르고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막 집안에 트러블은 많이 있지는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서로 노력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나를 무시했던 것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내 애가 입에서 뱉은 말은 이미 주워 담기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한 번만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좀 차가운 말, 상처되는 말은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그래야 되겠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하고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래가 안 나와?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마음에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참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편안한 느낌입니다. 참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가 예. 그 또이로 부미를 총살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참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사격을 또 이제 배워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참 그 또이로 부미가 그 열차에서 내렸을 때 하얼빈역에서 쐈잖아요. 네. 한 방에 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중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굉장히 많이 떨렸을 텐데 한 방을 쏴서 30분 안에 죽었대요. 대단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있잖아요. 맨 앞에서 했었던 것도 아닐 테고 그 사격을 할 수 있는 사정 거리는 들어왔지만 이게 쬐끔만 이렇게 넘어가도 분명히 이게 위험하고 총을 오래 들고 있으면 딴 사람이 옆에서 봐서 바로 이 사람을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정말 100분의 1도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100% 성공을 해냈다는 게 전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어제 그걸 봤어요. 그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근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러시아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해방 운동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사람들한테 모여라 했는데 300명이 모였대요.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2번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2번 다 완전히 이겼대요. 그래서 일본 군들을 포로로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3번째 싸움에서는 완전히 완패를 했어요. 그 300명 중에서 몇 명 남았는 줄 아세요? 몇 명이 남았는데요? 20명이요. 왜 다 죽은 그랬을까요? 거예요. 다 몰살인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그 안중근 의사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전쟁 포로들을 다 봤을 때 전쟁 포로들을 풀어줬대요. 영화로 본 것 같습니다. 보셨죠? 네네. 저번에 선생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풀어주면 원래 안 되잖아요. 네네. 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다 사실은 죽이든지 내가 데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풀어줬더니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속속지 쟤네는 몇 명이고 어디에 진을 치고 있고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대요. 폭약도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근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네, 그러니까는 법이 있대, 국제법이. 그래서 포로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 포로는 본국으로 보내주던지 뭐 이거 대우를 해줘야 된다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해준 거지. 교장 선생님이니까 법을 지켜서 바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 풀어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욕을 했대요. 심하게. 어떻게 적을 그렇게 풀어주냐. 그러면서 했는데 완패를 하고 나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후에 다시 군을 모집했거든요.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몇 명이 모였는데요? 딱 11명이 모인 거예요. 11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그때도 목숨 당연히 걸었지만 이제는 정말 결의를 다져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그 11명한테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서 손가락을 자르자.
그래서 단지 동맹을 한 거예요. 아, 네. 네, 선생님 그걸 보셨다 그랬나요? 네네. 그래서 그때 11명은 전부 다 이거 자르고 더 약지를 자른 다음에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같이 해서 나라를 지키자.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일본가 온다고 하니까 그쪽에 찾아가서 이렇게 숙였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학생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이 안중근 의사는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녀가 10대 이하인 거예요. 2명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렸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근데 그 집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곳이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기차로 이틀인가 걸리는 곳을 이제 찾아온 거죠. 자녀들하고 부인이. 근데 못 만났대요. 못 만나고 사진만 받아왔대요. 그리고 사진을 꼭 안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그 이야기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다 이해가 가더라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돌아가실 때까지 뭐를 할 때 정확하게 뭘 하더라고요. 근데 참 선생님이 지금 아침밥 얘기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아침에 밥을 굶고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참 학교에 스승님들이라면 아이들이 굶고 아침에 와서 배고파하고 허기져하는 거를 분명히 아실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그쵸.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배불리 먹여서 공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공부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으실 텐데 선생님이 그에 참 좋은 그거에 맞는 내용을 좀 찾아오셨다고 하셔서 지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에서 또 아침밥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했죠. 그렇죠. 근데 서울교육청이 학교 아침밥 예산을 1억대에서 3억 원으로 복원하고 신청학교 100% 반영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예,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애결 특위 심사에서 현장 수요 축소 지적 끝에 완성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아침 조식 아침밥 지원 사업인데 이거를 학교가 신청한 학교만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학교가 다 선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이제 조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요가 많이 있다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청이나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야지만 신청을 하고 그러면 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로는 신청한 학교가 100%가 원래는 1억만 삭감이 돼서 1억이었다가 다시 이제 3억으로 올라갔고 또 지원한 학교들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홍보가 되지 않고 모르는 학교 학생들은 아침밥을 주는 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그 동명여중도 그렇고 서대문에든 고등학교, 중학교, 은평구도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많은 곳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가 지원을 꼭 해서 아침을 꼭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아침 급식 학교를 2027년까지 77개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서울 은평구의 선일여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시행을 했었대요. 서울형 모닝밀 시범학교를 해가지고 네. 했는데 해봤더니 아침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받았다. 그게 그쵸. 실감이 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수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네네.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가 개선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침을 안 먹으면 사실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배가 고플 때 건들면 제일 열받는 것처럼. 근데 굉장히 저녁을 먹고 아침까지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는 거거든요.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시간을 아예 굶고 있다가 아침에 왔는데 아침부터 또 점심까지 밥을 안 먹으면 굉장히 위액이 나와가지고 위를 깎아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승질이라고 하는 성질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먹여봤더니 애들이 온화해진대요. 그쵸. 친구들 간에 사이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뭐 11곳이 시범학교로 선정돼서 했고 2025년도에는 33곳이었으며 2026년도에는 55곳, 2027년도에는 77곳으로 점차 늘려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신청하는 것조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신청을 꼭 해서 뭐 애들한테 이제 메뉴가 많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정말 간단하게라도 먹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르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은 1교시 때는 애들이 지각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이 복잡하니까 1교시가 끝나고 나서 뭐 쉬는 시간에 먹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아침에는 어수선하면 힘들잖아요. 아이들. 그쵸. 그리고 뭐 하니까 그렇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이라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다거나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서대문 관련된 모든 분들이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해서 꼭 신청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말을 해주셔서 다른 학교는 지금 지원을 해서 77개 학교가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서대문 은평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몰라서 신청 못하는 건 좀 너무나 아쉽고 속상한 일이니까요. 좀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들만 못 먹나 이렇게 속상하지 않게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에 좀 홍보를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전부 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꼭 신청을 하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승훈의 크리스마스 미라클 듣고 오겠습니다. 거리엔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온 세상에 흰 눈이 소리 없이 앉으며 예쁜 선물을 그리다 잠든 아이들처럼 가만히 두 눈을 감아요. 아주 작은 기적은 오늘 밤 기도해요. 내 맘속에 그대가 들어오던 날처럼 그대 맘속에도 내 사랑이 다가가기를. 그럼 이 겨울도 행복하겠죠. 안아요 그댈 보는 건 맘이 따뜻해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거.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내겐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선물 상자들을 여는 일인걸.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are bright on Christmas, 하얀 눈과 함께 나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나인 걸 그대도 조금씩 알게 되겠죠. 안아요 그댈 보는 건 맘이 따뜻해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거.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내겐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선물 상자들을 여는 일인걸.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are bright
함께하는 마음 속에 있단 걸 믿어요.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are bright on Christmas 착한 마음들만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댄 보석처럼 빛나는 사랑인걸요 사랑하는 그댈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난 바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네요.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선생님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들 선물이요. 그렇죠. 그쵸. 가장 그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꼬맹이는 트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트리를 하자니 이제 그 만들어진 나무잖아요. 네. 그 플라스틱 나무를 사다가 집에서 트리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고 예전에 하나 했었는데 잠깐 해놨다가 어디다 둘 곳이 별로 마땅치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쉽사리 사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데 아이가 막 그 트리 엄마 트리 하고 싶어 엄마 트리 하고 싶어 하니까 괜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 딸내미는 그런 거예요. 엄마 그냥 나무까지 떨어진 거나 아니면 조금 잘라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조그마한 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모형 네. 이게 모형 말고 진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분재라고 하는 그걸 사다가 하나 해주면 좋으려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있길래 아주 조용히 참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네는 트리 하자는 말은 없나 봐요. 아, 예. 트리는 예전에 많이 했어갖고요. 지금 하자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크리스마스 선물은 중학교 들어가면서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크리스마스 이제 그쵸 뭐 산타가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기도 하면서 근데 산타 출근시키기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인터넷 보니까 뭐 어쨌든 산타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타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산타 네.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 크리스마스만 되면 좀 뭔가 집에서 크리스마스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케이크라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뭔가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그 한겨울에 그런 그 이벤트를 주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쪽을 안 믿더라도 참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그냥 즐길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현의 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gift